안녕하세요. 축구의 신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축구 팬들이 자유롭게 최신 뉴스와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와 토트넘 호트스퍼의 스타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그가 남긴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함께 돌아봅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 긴급회의에서 내부 소식을 발표했다.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되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했다. 최근 토트넘 호트스퍼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발표를 했다. 클럽의 긴급회의에서 손흥민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으며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클럽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손흥민,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 맡다라. 많은 보도와 추측 끝에 손흥민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이는 손흥민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한국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은 선수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결정은 손흥민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감독으로서의 경기를 이끌어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팬들은 손흥민이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며 보여줄 리더십과 전술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한국 대표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축구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경기를 끝내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나 팬들은 그가 여전히 중요한 축구 인물로 남아 팀의 성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손흥민, 토트넘에서 어려움을 겪다. 손흥민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 시즌, 손흥민은 꾸준한 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몇몇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팬들은 그의 경기력과 부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에서의 결단력과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은 여전히 큰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던 당시의 경기력을 되찾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그의 최근 부진은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손흥민이 다시 그를 구경하고 싶은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레비 회장, 손흥민과 계약 연장. 손흥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으며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을 중요한 선수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계약 연장은 손흥민이 향후 몇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계약은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야 하고 토트넘은 그가 이번 시즌을 넘어 계속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손흥민의 미래는 토트넘과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시점에 있다. 그가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였고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언제나 토트넘 팬들과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이룬 업적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이강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수 보호 차원에서 소집 해제가 결정되었으며
함께 부상을 입은 백승호와 정승현 역시 대표팀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미조 8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대표팀은 지난 20일 오만과의 경기에서 황희찬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5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B조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표팀이 오만전과 요르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할 경우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만전 무승부로 인해 본선 진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더욱 큰 손실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표팀은 러니어 부상 악재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반 38분 백승호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강인마저 후반 34분 발목 부상을 입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수비수 정승현 역시 부상을 입어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22일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 세 선수의 소집 해제를 결정하였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소속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에 대해 만전이 끝난 후 백승호와 이강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정승현은 경기 전부터 다쳐서 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기 직후에는 이강인의 부상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선수와 면담을 진행하며 대표팀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세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소집 해제를 결정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25명의 선수들로 요르단전을 준비할 것이며 대체 선수 발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이탈한 가운데 대표팀은 새로운 선수 조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도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이 돌아오면서 팀 전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황인범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소속팀과도 조율하러 합류 시점을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모이면서 경기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만전에서 좋았던 장면과 아쉬웠던 장면을 선수들과 공유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오만이 4대 50형 전술을 사용한 것처럼 요르단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춰 좀 더 조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요르단은 이번 경기에서 최정예 멤버를 가동할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에 대해 지난 경기에서 요르단의 주전 공격수 3명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좋은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인 만큼 개별적인 역량을 조직적인 수비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오만전에서도 수비 조직력 자체는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시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빌드업 과정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만전에서 대표팀의 빌드업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은 솔직한 신경을 전하였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주축 수비수 2명이 빠지면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었다. 단 이틀 만에 훈련을 진행하고 기존의 빌드업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움직임 역시 지난 경기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표팀이 요르단전에서 새로운 얼굴들에게 출전 기회를 보려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사실 오만전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로테이션과 새로운 선수들의 출전이 예상되었으나 경기 중 갑작스럽게 백승호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강인을 조기에 투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수가 생기면서 기존 계획이 어긋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고 한국에 온 어린 선수들은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만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표팀은 국내에서 치르는 두 경기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물론 아쉬움이 크다. 나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런승을 거두어 조기에 본선행을 확정지었다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은 경기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조의 남은 경기에서 다른 팀들에게 승점을 내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급해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전이 끝나면 다음 경기는 6월에 열리기 때문에 우선 이번 요르단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표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으며 요르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이 빠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전에서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본선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을 치릅니다. 현재 한국은 4승 3무 승점 15점으로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7차전에서 팔레스타인을 3대1로 꺾고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와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승점 12점으로 요르단과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요르단의 골득실은 플러스 6, 이라크는 플러스 2입니다. 3차 예선에서는 각 조의 1위와 2위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조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이탈로 인해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요르단전에서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본선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을 치릅니다. 현재 한국은 4승 3무 승점 15점으로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7차전에서 팔레스타인을 3대1로 꺾고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와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승점 12점으로 요르단과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요르단의 골득실은 플러스 6, 이라크는 플러스 2입니다. 3차 예선에서는 각 조의 1위와 2위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조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이탈로 인해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홍명보는 요르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만전에서 공격진의 부진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대표팀에는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최전방에 형규를 선발로 배치할지 아니면 주민규, 오세훈을 다시 한번 믿고 기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전은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에 홍명보 감독이 어떤 공격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형규가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요르단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동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손흥민을 사랑하는 커뮤니티에 함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